네 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요동에서 1842년 12월 9일 르그레지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마닐라에 있을 때 신부님께 편지를 올렸으나 그동안의 우리 여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려 신부님께 다시 편지를 올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닐라를 떠나 순풍을 따라 항해하며 대만 섬까지 다다랐으나 거기서부터는 작은 폭풍우와 역풍을 만났습니다. 신부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섬은 길이가 600리로서 초목과 산림이 울창하고 경치가 매우 좋을 뿐 아니라 토지도 매우 비옥하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산도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흰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특유한 방언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우리에게 생선을 팔려고 다가왔는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섬을 떠나 며칠 지나서 주산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 주산은 산이 많고 메마른 많은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내 구경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부임하신 라자 리스트 신부님을 만나볼 겸 해서 주산 시내에 몇 번 들어갔는데 원주민들 외에는 신기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원주민들을 검은 악마라고 부르고 멸시하여 왕처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산에서 약 2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에 영국군들이 남경을 탐험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들을 따라 4일 걸려 양자강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강 중간에는 숙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섬이 있었는데 갈대와 초목과 숲이 빽빽이 우거지고 주민도 많으며 섬 이름과 같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개울들이 사방으로 흘러서 대체로 푸르르고 쾌적하며 비옥한 평화입니다. 강 오른쪽에 2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보산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오송구라고 합니다. 오송구는 양자강의 항해 어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2 도시는 영국군들의 공격으로 주민들은 모두 피난하여 텅 비었고 전투 때문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오송구 방면에서 오나라는 말이 더 맞는 2개의 강들이 양자강으로 흘러드는데 작은 것은 운주방이라고 하고 큰 것은 황포강이라 합니다. 황포강은 상해 시내를 통과합니다. 상해는 해안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영국인들에게 개항된 항구 중 하나입니다. 7월 하순에 영국군이 남경을 점령하려 진격한 지 약 15일 후 중국 제2급 도시인 진강부에 도달하여 단시일에 함락시키고 요새의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100명 이상의 영국 군인들과 3,000명의 달단 군인들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달단군의 장군은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와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출발할 날을 고대하며 오송구에서 퍽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실 함장이 남경시를 구경하기를 원해서 중국배 한 척을 임대하였는데 예리곤 호는 강을 거슬러 오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3명의 장교와 선원들을 데리고 출발하였는데 저는 통역관으로 따라갔으며
메스트르 신부님은 예리곤호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출발한 지 약 6일 만에 진강부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 도보로 시가지를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였는데 전쟁으로도 파괴되고 강도들의 습격으로도 약탈되어 폐허가 된 시가지는 사방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시가는 2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달단인들의 거주지였고 하나는 중국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이것은 양자강 오른쪽에 건설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중국인들이 굴량우라고 하는 제국 운하가 흐르는데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문이 9개가 있다고 합니다. 진강부와 제국 운하 사이에 금산, 즉 금으로 된 섬이라고 부르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초목이 울창한 그 섬에는 2명의 황제 무덤과 황제 지칼의 절과 고대로부터 유명한 제국 도서관이 있답니다. 전쟁 전에는 그 절에 3,000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거기서 닻을 울리고 떠나 남경에 가서 닻을 내렸습니다. 남경 시가지는 파괴되지 않고 있었으며 영국인과 중국인들이 강화 조약을 맺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파죽 지세로 진격하여 눈앞에 당도한 영국군의 병력과 위협에 중국인들은 대경 실색하여 강화를 청하였던가 봅니다. 황제는 4명의 고관 대작들에게 이 강화 조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여 8월 29일에 강화 회담을 마치고 조약문에 조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고 단정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신부님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남경시에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있는데 장교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가기에 저도 그들을 따라가서 탑과 시가 전체를 구경하였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남경은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주 평탄하며 2개의 운하로 구분되어 있고 도시는 크고 넓지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도시 북쪽에 산이 있는데 그곳에 영국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인사라고 하는 절 가운데 높이가 200척이나 되는 탑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과 두툼한 돌들로 되어 있고 그 돌들 위에는 여러 신상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의 외부는 여러 가지 색깔의 기아로 입혀져 있는데 그 모양은 팔각형이고 150개의 작은 종들과 2개의 금 구슬이 있고 그 밖에도 눈에 띄는 등이 12개나 달려 있는데 이 등들 덕분에 위로는 33천을 비추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분간한다고 중국인들은 미신같이 믿고 있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에는 무게가 900근이나 되는 질그릇 단지 2개와 천반, 즉 하늘의 접시라고 하는 450근의 접시가 있습니다. 탑이 광채로 온 세상을 비춘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탑의 기단에는 여러 겹의 둥근 원이 있는데 그 무게가 3,600근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탑을 5가지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것들은 각각 밤을 비추는 야명주, 비를 쫓는 비수주, 화재를 쫓는 비하주, 폭풍우를 피하는 비풍주, 먼지로부터 탑을 보호해주는 비진주 등으로 불립니다. 또 그 밖에 중국인들의 경전 3권이 보관되어 있는데 비교의 책인 장경, 기도서인 아미타불경, 부처님 경내 건유서인 제인불경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절과 탑의 기초는 대략 2000년 전에 세워졌답니다.
처음에는 탑의 이름을 고이 왕탑이라고 불렀다가 체우라는 황제가 즉위 제3년에 퇴락한 절을 보수하여 견초사, 즉 첫째 절이라고 명명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숭카오라는 사람이 절을 세부치로 파괴한 것을 진 왕조의 키에운 황제가 재건하여 창건사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러나 20번째 왕조인 원에 이르러서 화재로 전소된 채로 있다가 21번째 왕조인 명의 영락한제가 예전의 상태로 재건하였다 합니다. 중국에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청까지 22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절을 재건하는데 19년이 걸렸는데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탑에만 거의 4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합니다. 그 후 카친 황제 때에 다시 탑의 3분의 1이 벼락으로 파괴되었고 그것을 근래에 수리하였다고 합니다.